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하나의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주계약은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을 의미하고요. 특약은 여러 부가적인 목적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특별보험 약관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개인의 직업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주계약과 특약이 어떤 비중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특약으로 보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특약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특약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의 특약 점검해 보시고요. 유지해야 할 특약과 또 버려야 할 특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금자리니까 한번 네네,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예. 오늘 좀 뵙고 달인들한테 예. 제가 들은 게 맞나. 그러시죠. 아는 친동생이 저를 위해서 보험을 참 잘 관리해주긴 하지만 얘도 또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자녀 보험 몇 개 드신 뭐 교육보험도 드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드셨다고 하는데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셔서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제 것도 좀 해주셔야 아, 돼요. 예, 당연하죠. 예. 잠깐 기다리세요. 네, 따님부터 그러면 말씀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일단은 그 손해보험사에서 네.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똑소리 나게 잘 가입을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예. 그 동생이 네. 잘해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49,000원을 계속 이제 3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님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30년만 딱 내고 끝이 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따님이 뭐 취업하기 전이나 뭐 전후로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어머님이 다 내주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경희 씨가 정말 이걸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이제 진단금, 암 진단금이라든지 뭐 뇌졸중 진단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중요 3대 진단에 대한 진단비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갱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앞으로 뭐 보험료 오를 일도 없고 30년만 그대로 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하셨네요. 네, 근데 정반대로 네. 그 현재 그 이경희 씨 같은 경우에 보험은요 예.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거는 좀 허술하게. 네. 그 전에, 예. 그 전에 제가 이것저것 불안한 마음에 아. 좀 들을 때, 네. 이 동생이 안 했어요. 딴 사람한테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들고 난 다음에 또 옮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갖고. 잘하셨어요. 네. 요것도 한번 진단해 네. 주시죠. 예. 우선은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범위가 넓은 회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뇌 경색도 되시고 출혈도 되시고 다 되시는 상품인 건 맞아요. 근데 의료시비도 3년 갱신형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현재는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매년마다 돈이 오르신다면 이건 3년마다 보험료가 상승하시는 3년 의료 갱신이에요. 의료보험인데 예. 중요한 거는 암 진단비랑 뇌 관련된 진단비나 심장 관련된 진단비는 뭐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병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근데 때- 여지껏 똑같은 금액 계속 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요, 10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보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즉 적립보험료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같이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적립보험료가 미리 적금처럼 미리 네네. 돈을 매달 꼬박꼬박 모았다가 갱신이 됐을 때 한 번에 많이 갱신이 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모아놨던 적립보험료를 이제 거기서 빼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안 물어보고 썼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적립보험료를 모아놓으셨던 게 고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상 이상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네. 요거를 들으셨던 이유는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거에 네네, 적금 얘기하신 것 때문에. 거였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근데 생각보다는 그게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갱신형에 돈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거 계약할 땐 어떤 남자 아는 후배라고 해서 해줬는데 네네네. 없어졌더라고 어디로.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너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디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간 건데. 그래요. 그러면 이 보험은 글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롭게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거를 사실 굳이 미리 넣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갱신형으로 돼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빼고 적립보험료도 빼서 그 돈으로 비갱신형 3대 진단금을 다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보장성 보험 자체가 이 정도 저희가 이제 받아본 증권 정도에만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네.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모든 게 올스톱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산 자체를 여태까지 저축하고 지키고 그동안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네네. 근데 보험이 리스크 관리잖아요. 네. 보험 측면의 리스크 관리는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험을 준비를 하자면 사실 사망보험금이 가장 우선시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장에서 현장 일을 할 때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다면 후유장애까지 같은 준비, 갖춘 수준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진단비나 뭐 입원비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적어도 괜찮을 네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포커스는 사망과 후유장애 쪽에 좀 많이 준비를 해두시고 수익자는 자녀로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계의 프로파일러 이기욱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독신 여성으로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본인 스스로가 연금과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보금자리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보장 구성을 확인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온 사례입니다. 우선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약 114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연금보험은 40만 원과 20만 원 이렇게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장성 보험으로는 매월 54만 5,2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의 연금보험은 노후에 대한 준비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보장성 보험료까지 더해진 보험료로는 독신 여성으로서 비교적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그 보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 2억 원,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2천만 원씩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손 보장까지 포함을 시켜 평균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을 비교했을 때 총 3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현재 독신으로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노후연금에 관심이 높은 상태로 이 부분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둘째, 3대 질병 진단비의 보장 폭이 좁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에 유방암 보장이 제외되어 있고 뇌경색과 협심증 관련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3대 진단비 보장 폭이 좁았습니다. 셋째, 보장 기간이 대부분 80세로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장점을 살려 적절하게 혼합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천만 원이었던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장 금액의 크기를 높이는 동시에 유방암 보장까지 가능한 보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3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과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의 3% 이상 후유장애를 합산해서 각각 보장하는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도 5천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4만 5,200원의 보험료에서 33만 1,320원으로 절감돼 매월 21만 3,88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금액은 노후연금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이 연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세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보험료 대비 보장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